오늘은 이제 첫 소식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시끌시끌해서 난리죠. 모든 지금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은 의결하지 않고 재심 기간까지 의결을 미루겠다고 밝혔어요. 장동혁 대표의 발언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갖고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이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최고위원회에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재심의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묘한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거 뭐 답정너 아니냐, 나 재심 신청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직접 와서 소명하시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종혁 전 최고가 조금 전에 SNS에 장난하나? 이미 제명 결정해놓고 여론이 뒤집히니까 재심 출석해서 사과하라고? 참으로 교활하구나 라고 또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거 아주 치밀한 수예요. 치밀한 수다. 네, 확실하게 날리려는 수거든요. 아하. 저건 마치 본인의 아량과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무감사위원회도 그렇고 윤리위도 그렇고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절차상에. 그렇죠. 절차상에. 아니 발표문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수정하는 전 정치권에서 처음 보거든요. 윤리 결정문인데 그걸 그렇죠. 두 번이나 수정을 했어요. 한 사람의 거취에 관한 윤리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이게 아주 세심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교하게. 그런데 그거를 뻥 뚫리게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빌미를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 측에 줘버린 거예요. 이제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윤리심판원의 재심 과정을 충분히 줬다라고 하는 명분을 다시 그걸로 만들려고 제가 볼 땐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 안 넘어가겠죠. 제가 볼 땐. 네, 그러니까 바로 재심 신청 안 하고 바로 가처분으로 가든가 정치투쟁의 장으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네. 운희님은 나는 관대하다 이런 컨셉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관대와 명분 쌓기라고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종의 그냥 세 글자로 기싸움 같아 기싸움. 보입니다. 분명히 어제 내가 그거 해도 안 되라고 얘기했는데 그 와중에 그걸 똑같이 얘기하는 거 전형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사실 지금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반발하고 계시고 당내 어떤 원로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방 더 들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양가 멈춰주는 느낌을 가진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해도 한동훈 대표가 받을 수 없는 안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이제 협상안을 가져가다가 의총 같은 걸 거치고 징계 수위를 좀 낮추는 방안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낮춰도 한동훈 대표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뭐 당원권 몇 년 정지라든지 지금 제명사를 너무 세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 이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명은 셌기 때문에 뭐 1년 정지, 6개월 정지 뭐 어떤 방식으로든 할 건데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계속 이런 지리한 공방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기싸움이라고 하셨고 지금 묘수라고 하셨는데 친한계 박정원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 대표가 지난주 한 메이저 언론사 반장을 만나서 선거에서 저도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누가 나를 지켜주겠냐라는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윤어게인 세력에게 한동훈을 제물로 바치고 본인들의 정치적 생명만 유지하겠다는 전형적인 사욕으로 지금 이 결정을 한 거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요 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 세력과 떨어져 있다고 인식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윤어게인 세력의 어떤 주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튜버들 대여섯 명이 면접 본다고 했을 때 전당대회에 나와가지고 누군가는 손을 잡아야 되는데 결국 그들과 손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독약을 이제 삼킨 격인데 이제 와서 독약 뱉어낸다고 해서 뱉어질 수도 없는 거고 이 길로 그냥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리에 빠져 있는 사형 구형을 당해서 시리에 빠져 있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한동훈 대표를 위로의 선물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심기경호를 하고 있고 이걸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배신자는 확실하게 처단한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분명히 줌으로 인해서 본인은 윤호개인 세력과 하나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오히려 더 붙어서 가는 그런 거가 될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윤호개인 세력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거든요. 전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네. 저는 뭐 장동혁 대표의 이런 전언, 이런 말을 했다는 전언이 알려진 건데 그냥 좀 솔직해서 좋다. 솔직해서 좋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살겠다. 집권을 포기한 정당의 아주 솔직한 발언이었고요. 사실 포기하면 편하거든요, 마음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24%당 지지율이 나오는 당이 이렇게 위기감도 없고 당내 무슨 경론도 없고 그냥 뭐 원래 뭐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참 신기하고요. 뭐 이렇게 된 김에 뭐 수도권, 뭐 충청 이런 버리고 간다. 뭐 이런 거의 뜻으로 들립니다, 지금. 사실 그래 이게 비판할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솔직하게 TK 자민련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신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진짜 이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한동훈 대표가 이 뒤에 나오겠지만 뭐 사과했으면 됐을 것이다. 저는 이런 비판도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1차적으로는 가족이 쓴 거라고 하더라도 연좌제 문제고요. 그리고 익명 게시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사과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원래 익명 게시판은 그러라고 만든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지금 과한 그 징계의 분위기 플러스 아예 그냥 그 쪼그라들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 하셨으니까 사실 오선의 권영세 의원의 SNS에 여당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익명 뒤에 숨어서 자단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잘한 일도 정상적인 일도 아니다. 그러면서도 제명은 과한 결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한 전 대표에게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남아있다. 여론조작 계정으로 지목된 IP 주소, 즉 가족 5명의 명의로 1,400여 개의 게시글을 작성된 2개의 IP 주소가 한 전 대표와 무관함을 스스로 입증한다면 지금의 논란은 바로 정리될 수 있다. 이거 약간 결이 달라요. 네. 그래도 당신에게 시간이 있다. 소명하라. 이런 주장이잖아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조금 악의적인 것 같아요. 이게 편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거 상관없음을 밝히라라고 하는 게 한 전 대표를 오히려 곤혹스럽게 만드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나요? 이게 한동훈 씨가 직접 했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 왜냐하면 밝혀진 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라면 윤리에서도 결정문 수정하면서 이거 네. 수사 영역이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 수사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뭐 부인분이 했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가 했거나 아니면 가족들의 아이디를 다 도용해서 누군가 제3자가 그냥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국가 지도자의 반열로 올라갈 만한 그런 정도의 인물의 역량에서는 너무 떨어진다. 그리고 이거를 일찌감치 유감 표명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사실 이렇게 키울 일도 아니었는데 스스로가 엄청난 빌미를 당해준 겁니다. 근데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무감사위도 윤리위도 또다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빌미를 또 주고 이게 무슨 거의 빌미 전쟁 같이 너무 떨어지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좀 더 악의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약간 매기기 위한 수를 던진 것 같고 그나마 권영세 의원이 약간 뭐 이렇게 가르마를 좀 타주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합리적인 그런 정도의 톤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이미 일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제 와서 사과하든 유감을 표시하든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은 어쨌든 반대파를 처단한다라고 하는 그 목표에 지금 충실하고 있고 그런데 장동혁 대표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끊임없이 국정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 대표를 숙청하려고 물리력까지 동원해가지고 결국 이 사달이 났고 본인 스스로 말로가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당내 기준으로 보면 이거를 반대파를 또 숙청하는 그런 상황에 장동혁 대표가 서 있는 건데 제가 볼 땐 본인의 말로도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권영세 안철수 의원 얘기 보면서 좀 그냥 민지부조화가 와요. 이 다선 의원들이 이 일에 이렇게 진지하게 논평 내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참 한동훈 대표님 편을 많이 드리게 되네요. 근데 이거 그냥 좀 쪽팔림사라고 하죠. 쪽팔리고 말 일입니다. 그냥 뒷머리 극적하고
본인이 쓰신 것도 아니라는 게 지금 뭐 대체적인 그건데 가족들이 하셨는데 사실 뭐 창피한 일이긴 한데 저도 아마 지금 이 채팅창에 저희 가족들과 친지 일가들이 다 총출동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심지어 익명 게시판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다들 진지한 얼굴을 하고 할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사과했으면 된다. 이제 권영세 의원님 말씀이 그런 건데, 사과하면 받아주는 사회이긴 합니까, 요즘? 절대 아닐 거고요. 지금 뭐, 여론 조작, 뭐, 드루킹이다. 뭐, 근데 이제 사과 만약 그럼 했으면 제명을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지도 않거든요. 이미 답은 결정돼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자꾸 주변에서 한동훈이 그래도 머리 좀 숙여주면 이게 해결돼. 저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그대로 이 말이 이준석 대표 예전에 징계 때도 똑같이 있었어요. 참 당내에 이렇게 적이 많아. 참 이렇게 포섭을 못했어. 근데 뭐 그런 면이 저는 있다고는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명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자, 이 최고위 열리기 전에 당내 소장파 모임이죠. 대안과 미래가 장 대표 직접 면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의결 미뤄달라. 그러면서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춰야 한다고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세게 나갔던 거에 비하면 건의의 내용은 제명은 너무한 거니까 수위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건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약간 그 부분도 의아했고 그다음에 엄태영 의원이 제명은 장 대표의 개인적 의견이나 생각은 아니라고 확인을 했다. 이런 얘기를 또 기자들에게 했어요. 그럼 제명이 장 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런 생각이 아니면 누가 지금 추진하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건 집단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호개인 세력의 집단적인 생각이라는 거고 그게 이제 윤리위 당무감사 발표 하루 전날에 고성국 씨가 입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저는 아스팔트의 수개 정도 되는 사람이 지금 입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세력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뭐 격앙되어 있기도 하고 장동혁 대표를 또 만들었다는 그 자신감에 장동혁 대표에게 수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장동혁 대표는 그들과 독약을 삼켰기 때문에 이걸 다시 뱉어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지금 포획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포획이라는 말도 조금은 다른 게 본인 스스로의 생각이 다르면 포획이란 말이 또 됐지만 본인 생각 같은 거 같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이제 집단 지성의 결과로 지금의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라서 장동혁 대표는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뭐 수위를 낮춰달라라고 하는 뭐 대안과 미래 이 의원들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것도 처음부터 그럴 거였으면 이렇게까지 또 올 일도 아니었다. 그럴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윤호개인 세력이 이것은 뭐 민주당보다 더 한동훈 대표를 싫어하는 듯한 느낌을 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건이죠. 네. 사실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해도 더 문제예요. 이게 뭐 소신이다. 이게 소신이면 참 가족들이 댓글 쓴 걸 제명하는 게 당대표의 소신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참 이걸 보면 장동혁 대표님과 한동훈 대표 좀 특수관계가 좀 반영된 좀 이 표정 관리 같긴 해요. 특수관계. 일종의 과거에 뭐 스텝이었다니 아니니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일종의 장동혁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 진보 진영이 좋아하는 역사청산의 과정에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흑역사 청산 중이다. 과거에 한동훈 대표님을 방어했던 수많은 논리들이 자료로 다 남아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님 편을 드셨을 거예요, 과거에. 그게 계속 언급되지 않습니까? 들었어요. 그렇죠. 들었죠. 이제 들었어요. 그런 걸 이제 친한계 분들도 다 가져와서 읽으시고. 본인이 제일 잘 알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럼요. 그때 친한계 소위 이제 에너지를 받고 수석 최고위원도 하시고 했으니까 본인의 이제 흑역사가 다 있는 겁니다. 요즘 같이 참 잊혀질 권리가 참 없는데 그런 거를 좀 이제 끊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흑역사 청산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공이 한 전 대표한테 넘어온 거잖아요. 나는 재심 신청할 생각이 없어. 너네 답 정해놨잖아. 라고 얘기한 게 어제 상황이고 지금 장 대표가 다시 공을 넘겼어요. 직접 나서 소명해라. 공을 넘겼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한 전 대표가 입장을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지금 11시에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최고위 의결이 오늘 최고위가 9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제명안까지 의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아마 의총이 굉장히 시끄러울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지금 장 대표가 한 발 물러섰잖아요. 재심 신청 기간 뭐 직접 소명해라 이렇게 공을 던진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한 전 대표 측의 다음 스텝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굴욕적인 스탠스는 취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굴욕을 당했었어요. 필리버스터 장동혁 대표가 나가가지고 24시간을 채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대단한 거예요. 내용은 제가 볼 때 들을 건 없었는데 체력적으로 너무 대단했어요. 근데
설마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평가하는 메시지를 낼까 했는데 지금 바로 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딱 내자마자 저거 왜 저 아부를 떨지?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국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마치 기회를 주고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할 때 여기에 또다시 뭔가 밑으로 들어가는 듯한 메시지를 내거나 자세를 취하면 이거는 바로 또 먹잇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절대 취하지 않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누가 부러지느냐의 싸움인데 제가 볼 땐 어느 한쪽이 부러지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둘 다 뼈를 주고 살을 치는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예, 보통 살을 주고 뼈를 치는데 두 분은 이제 뼈를 내주고 지금 살 정도를 치겠다는 거여서 둘 다 뼈가 부러진다. 둘 다 뼈를 내놓을 예, 것이다. 모두의 뼈가 부러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준석 대표가 고수라면 신당을 꾸리거나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라. 뭐 하수면 여기서 재심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저 이거 좀 웃기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어봤더니 뭐 이런 근데 건가요? 이게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약간 지금 뭐 김종인 대표 그 예전 위원장님 표현으로 하면 일종의 뭐 별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지금 타이밍이. 근데 이렇게 밝히면 이게 묘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친한계 분들 입장에서는 참 얄밉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 서울시장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제안하자면 이제 경기도지사 나가시라고 하고 싶긴 한데 어쨌든 일종의 이렇게 김을 빼는 전략이죠.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지금 깊은 숙고를 하실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서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이 지지층이 이렇게 윤호개인과 부정선거에 몰입해 있는데 여기서 그분들과 화합해서 당권을 잡는다고 한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꾸 여기서 이제 본인이 감당하실 수 없는 땅에서 지금 계속 싸우고 계신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이제 양당제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실 수 없는 건데 나가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정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면 좀 춥고 어려운 길을 가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도 나와서 지금 춥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훈수를 두고 있네요. 근데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정도의 각오가 없으면 이 안에서 계속 싸우셔봤자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계속 이제 저런 그 소위 젊은 것들에게 조롱이나 하라고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가시면 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비상한 각오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포기하셔라 이 당을 이 배를 버리셔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그 자체가 좀 불가능한 게 일단은 이게 탄압 프레임으로 뭔가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그래야 유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 댓글 이 조작 이 당원 게시판 이게 너무 명구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국민들한테 탄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본인이 엄청난 빌미를 줘버렸는 상황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네. 이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그 메시지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네, 또 다른 계엄이다. 이러니까 거기다가 왜 그게- 민주주의 물론 네. 당내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겠지만 제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네. 또 다른 계엄이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단계 사건에 그거는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다 버무려져 가지고 그게 되게 명구스럽고 이걸 가지고 무슨 신당 창당하는 명분을 삼고 이게 안 될 거예요. 지금 이미 막 버무려져서.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와 적어도 그러면 대안과 미래라고 하는 의원들 뭐 30명 있다는데 그 의원들이라도 한동훈과 같이 결심을 해줄 수 있나? 안 하실 거거든요. 그분들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을까?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도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덕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불어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잘라내야지는 그런 혼자 고립되어가는 그런 수순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과연 한동훈 편을 들어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나가는 선택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봅니다. 사실 어제 대한과뮤의 입장문에 한 23명 정도가 이름을 올렸고요.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의원 중에서 또 기자회견에 뒤에 같이 섰던 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친한계 의원 상당수가 비례대표가 많고 지역구라고 하더라도 뭐 메인 알짜배기에 있는 의원들이 좀 있다 보니 국민의힘 공천이 좀 중요한 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탈당을 하면 누가 같이 나갈까? 원외 인사들이 대부분이면 이게 소구력이 있나?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총선을 앞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 겁니다. 저는 총선을 앞두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타이밍이니까 나갈 수 있고요. 나중에 가면요. 지역에서 절대 못 나갈 겁니다. 지역 그 사무국장부터 해서 위지들이 오시면 눈물을 머금고 이 당에 남겠다. 호랑이 굴에 남겠다라고 하실 건데 사실 아까 그 얘기는 좀 재밌긴 해요. 저도 이제 메시지 라이터를 주로 했습니다. 이력이. 제가 뭐 철새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메시지 라이터를 했는데 사실 이 사안을 한동훈 대표님 입장에서는 자꾸 가볍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진지해질수록
좀 우스꽝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갑자기 뭐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하나의 계엄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시면 좀 보는 사람이 민망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태토력을 좀 발휘하셔서 그냥 가볍게 사실 이제 뭐 김종인 위원장님이나 이제 소위 이제 우리 정치의 어른들이 잘하시는 게 툭 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사실 그게 효과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보시는 무당층들은 사실 먹고 살기 바쁘고요. 아우 좀 시끄럽게 하지 마. 그래서 뭔데?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쪽에서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좀 전환을 하셔야 되고 저도 이제 기자회견 장면 이런 거 보면 소위 이제 국회 소통관에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는 씬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소위 이제 친한 그 뭐라 그러죠? 위드훈이 분들의 그 열광적인 근데 그게 도움이 될까? 확장하는데 물론 저는 이제 그분들의 그 긍휼한 마음을 정말 열정적인 마음을 이제 비하하고 싶은 데 전혀 없는데 그런 너무 과한 열정들을 사실 한동훈 대표가 좀 잠재우고 좀 절제를 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지지층에 대한 분노가 또 있는 겁니다. 다른 진영의 지지층들은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냐. 뭐 그리고 김근식 실장님, 뭐 한동훈 대표가 좀 낮은 자세 이 얘기 한마디 했다가 거의 역으로 빠이고. 린치 엄청 두드려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럼 편이나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도 뭐 하도 이제 너 그럼 뭐 친한이야, 뭐 친 이준석이 이런 소리를 듣지만 가까이 가기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도 좀 일신하셔야 될 것 같다. 확장적 전략을 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전환 타이밍 놓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너무 준엄하게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하는데 사실 퉁치죠. 이러기에는 지금 약간 타이밍 놓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준석 대표가 저는 참 교묘하다 메시지가라고 생각한 게 서울시장 얘기했잖아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 그럼요. 오늘 오전에 SNS로 오지마 이런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은 공멸이다 뭐 이러면서 멈춰라 이런 메시지를 내긴 했거든요. 근데 또 고성국 씨가 어제 유튜브에서 딱 제목이 한동훈 다음은 오세훈이에요. 오세훈이 옆차기를 하고 있다. 자기 막 공간에 사람 불러다가 뭐 이러면 뭐 큰일 난다 이런 얘기 듣는 게 결국 오 시장이 듣고 싶은 말을 쏟아낸 거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아니 그러면 누가 남아요? 나경원 의원이 남습니다. 뒤에 나경원 의원이 남습니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나경원 의원도 그렇게 막 부합하진 않을 텐데. 아니요. 이분은 상당한 지금 내공을 가지고 서울시장 후보가 되겠다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마음은 없는 것 같고 서울시장 후보가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은 나경원 의원에게는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7대3 국면으로 아마 전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당원 비율을 훨씬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금 어찌됐건 민심에 부합하고 있는 게 나경원 의원은 당심이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심 비율을 훨씬 높이자라는 주장도 그 맥락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오세훈 시장도 탄핵 국면에서 이거 탄핵은 안 된다 뭐 이런 방향으로 한번 선회했다가 또 다시 한번 또 뒤틀려 왔잖아요. 그게 본인 대선 출마를 할까 말까 그런 저울질을 하던 그런 찰나에 다 벌어졌었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본질이 국민들에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밑자락에 다 드러나 버렸고 그래서 옆차기가 아니고 제가 볼 땐 뒤차기 정도 수준 되는데 완전히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메시지도 뒤섞이고 사람과 사람도 확실히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도 다 때가 묻었고 저 사람도 때가 묻어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공격이 뭔가 뒤에 뒷수가 있는 거 아니야? 다 이렇게 의심이 들 만큼 신뢰감을 주는 이 정치인들이 거의 다 소진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안과 미래에서 어느 정도의 괜찮은 신뢰를 가진 의원이 또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땐 이제 윤어게인 세력으로 그대로 다 묻혀가지고 그냥 지능 묻은 채로 침몰 수준으로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나경원 뭐 의원님도 질 생각으로 선거에 나가진 않을 거예요. 어떤 정치인도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이를테면 뭐 이재명 정부가 못해라 뭐 고사를 지내는 사실 어떤 공당의 전략이라는 게 난 못하기를 고사 지내는 게 말이나 되냐 싶긴 한데 그러기는커녕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61%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고성국 선생님을 보면 참 그 이경규 선생님 예전에 잘 모르는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저는 이게 이윤 어게인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돈 벌려고 그런다. 저는 그것보다는 진지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신념을 저는 존중하고요. 부정선거도 진심으로 믿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신념이 되고 어떤 거의 종교의 그 반열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뭐 이렇게 뭐 돈 벌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한동훈 대표님이 이 종교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선택을 할수록 좋고 지금 아마 총선 직전에 이런 결단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단 더 못합니다. 현역 의원들이. 비례이시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 빼고라도 정말 3명이라도 5명이라도 모시고 거리로 나가셔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얘기 뭐 뒤에 할까 싶었는데 지금 중도 보수라는 공간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다 지금 하나하나 야금야금 지금 확장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 영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새벽 배송 논란 최근에 한동훈 대표님 잘하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호응할 수 있는 국민들이 분명히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 20%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의석수는 적더라도 국민 지지율 20%가 나오는 뭐 세석 정당 만약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은 그때 알아서 선거제도를 바꿔주실 거예요. 지금 뭐 선거제도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실 텐데 이제 그런 좀 큰 꿈을 꾸실 때다. 지금 여기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실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사실은 이제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장마에 오폐수 방류하는 거다 이 제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저는 이제 오폐수가 뭔가를 약간 선수가 바뀌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윤석열 피고인 사형 구형 소식이 이렇게 쑥 들어갈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원래 한 그럼요. 며칠 갈 얘기였는데 지금 사실 1심 선고가 다음 달에 있고 내일은 이제 체포방해 사건 이제 선고가 있죠. 지금 보니까 내란 특검이 나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사형과 무기징역 문건 2개 만들어 놨다가 이제 조은석 특검이 마지막 변론 이제 끝날 때쯤에 파발을 해서 네. 사형 구형이다라고 방침을 전달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미리 알려지면 반발이 있을까봐 굉장히 좀 보완에 철저하게 했었다는 건데 사형 구형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반발이나 혹은 김빼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국민들을 배려한다는 그런 차원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지난주에 나왔을 때 저는 뭐 무기징역 예측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사형을 냈다. 근데 보통 예측보다 훨씬 더 세게 냈기 때문에 이것은 평가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특검이 국민들이 지금 어쨌든 원하는 바 이게 뭐 사형을 원했든 무기징역을 원했든 어찌됐건 저 사람이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직접 처벌로 아직은 연결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사람에게 이게 필요해라고 해가지고 80대를 예측했던 사람에게 100대를 때려버리니까 훨씬 더 만족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근데 이제 특검에서도 약간 이제 고민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지기현 판사의 공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여전히 반성과 성찰 이런 게 이제 전혀 없고 마지막 날에도 본인 40분만 얘기하겠다고 해놓고 또 뭐 90분, 90분을 또 얘기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게 다 또 변명으로 일관하고 근데 전두환 시대 때 그때는 독재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계엄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의 시대와 지금은 민주주의가 훨씬 더 성숙기로 접어들어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면은 사람들이 황당해가지고 믿지도 않을 정도의 그런 너무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전두환 때보다는 훨씬 더 큰 파급으로 왔다는 측면에서 사형 구형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뭐 누굴 탓하겠습니까? 뭐 요즘 말로 그 사자성어 제가 해볼까요? 지팔직권이다. 본인의 팔자를 본인이 꽈버리면 도와줄 수가 없어. 이러면 너희를 도와줄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마지막 변론에서 메시지 개헌 몽테스키회 정말 뭐 저도 정치학 학사인데 참 다시 공부를 해야 되나 싶긴 했는데 사실 몽테스키회 삼권 분립 이렇게 외웠거든요. 근데 삼권 분립이라는 말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을 과도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 아니에요. 근데 왜 갑자기 몽테스키회 형이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뭐 장관들 왜 나를 안 말렸냐. 참 기상천외한 변명이었어요. 그리고 뭐 뒤에 뭐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뭐 사면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반성을 안 하시면요 설령 고성국 씨가 대통령이 돼도요 사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성 안 하는 분을 사면을 걸리면 정권이 날아가기 때문에 뭐 있을 수 없는 가정에 전제했긴 했지만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가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참 그 현실을 부정하고 남 탓하고 스스로를 바보라고 하고 참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하남자의 조건을 지금 다 보여주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서정훈 변호사가 오늘 아침 YTN 라디오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 5년 이상 산 분이 없다. 몇 년 있으면 사면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형 구형 당시에 윤석열 피고인이 웃었잖아요. 약간 헛웃음 보이면서 이렇게 뭐 빙글빙글 약간 그런 표정이 보였는데 지금도 계엄에 대해서 전혀 후회를 안 한다. 본인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했으니까 웃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더라고요. SC라고 하죠. 센 척. 센 척. 센 척이다. 네. SC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발언에 대해서 사면 될 거다라고 당당하게 지금 당당하고 떳떳하니까 사면 될 거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아직 형도 아직 선고가 아니, 안 선고도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벌써부터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본인도 성찰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지금 정당도 그걸 성찰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아요. 계엄만 잘못됐다 얘기했을 뿐이지 그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이 반대했던 그런 본인들의 행태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사과도 안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그런 집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기징역이 나오든 사형이 나오든 어차피 자신들이 다시 윤호개인 세력이 언젠가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풀어줄 거다. 이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들을 약간 우롱한다라는 생각도 들고 본인들이 스스로 뭐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무슨 자유 대한민국을 외칠 자유를 완전히 탄압하려고 했었던 이 계엄 행위를 이렇게까지 옹호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서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위로의 말로 본인들 스스로가 신호를 보내는 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국민에 대한 배반입니다. 이런 식의 행태가 계속 일어나면 이건 헌정질서로 완전 유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건 묵과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심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저는 반성하지 않는 내란범이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우리는 선례가 있어요. 전두환 씨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습니까? 결코 반성하지 않았어요. 골프 치고 뭐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뭐 이런 얘기를 막 서슴치 않고 했잖아요. 9만 원밖에 없다고. 저 사람을 왜 사면해준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이 상황에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얼마 있으면 나올 거다? 이거 너무 정말 후아무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두환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을 그 사면한 것도 DJ 정부였고 물론 김대중 대통령께서 약간 본인도 그 피해자성이 좀 있긴 했죠.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또 사면, 또 이재명 정부의 사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사면권 문제를 확실히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소위 윤 어게인을 하시는 유튜버나 변호사분들이 진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참 거기도 시장이구나. 그 안에서 경쟁이 있고 내가 윤어게인 제일 잘함. 뭐 이런 경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유적인 것 같은데 감옥에서 이제 할례를 하는 거다. 듣기마다 아프네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로 이제 순교자로 만드시고 계신데 정말 그 짤을 보고 어떤 분이 그래도 윤석열 좀 불쌍하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자기 장사를 하고 계시고 이런 기세로 만약 장동혁 대표가 국힘을 윤어게인 당으로 완전 변모시킨다면 거기서도 이제 28년 총선에 나름 비례를 내겠죠. 한 뭐 20% 나온다고 치면 그래도 10석 이상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번호 누가 먹냐?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뭐 여러 변호사들이 나와서 막 여러 얘기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전환길 씨는 전환길 뉴스에서 진짜 노골적으로 지금 돈이 없다. 녹돈 만들어야 된다고. 그 사람 지키려면 내가 돈이 필요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노골적인 발언이. 저 미국 가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 본인 장사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윤 어게인이 그냥 나오는 발언 아닌 것 아니 근데 같아요. 그분은 진짜예요. 진짜 아니 돈이 없다고? 여진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니라 돈 벌려고 했으면 네. 가만히 있었겠지. 학원 근데 강사로서. 왜 돈이 자기 돈 쓰지? 왜 돈도 많은 사람이 사람들한테 돈 달라고? 뭐 또 있는 재산 또 까먹는 거 슬프잖아요. 또 이게 운영은 미국은 또이또이를 해야죠. 집값이 집세가 비싸니까. 입은 쳐야죠. 근데 그런 거 보면 그분들은 찐이긴 한데 참 이게 진짜 신념을 가지면 참 이렇게 무섭습니다.